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빅베어로 활동하고 있는 조준호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AI로만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좀 직접 제가 좀 등장해서 좀 친근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특별히 또 새해를 맞이해서 제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 자신의 목소리로 좀 말씀드리는 게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영상 형식을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모빅을 하게 된 계기, 특히 이제 21년도부터 지혜족보를 알았는데 왜 산에 안 갔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작년 동안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랑 앞으로의 그 아젠다가 제가 지금 주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앞으로 영상들을 좀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86년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약간 되게 말도 거의 없고 굉장히 은둔형인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일 때는 거의 집에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친구들하고 저 때는 이제 플스가 좀 유행했었는데 그 플스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위닝 좀 많이 주로 하고 거의 집 학교 왔다 갔다 했었고, 그 취직을 해서도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스타일인 그냥 단순히 평범한 남자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 남자이고, 저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공학번이고, 그 뭐 딱히 뭐 특별한 그런 거 없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때 2005년도 입학할 때 약간 저는 이제 순진한 마음으로 뭔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진리를 탐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교 와 보니까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그냥 똑같이 공부하고, 약간 저희 그 서강대학교가 좀 고등학교 스타일인 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대학교 생활에서 실망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핑계로 또 여전히 계속 친구들하고 미닝하면서 이렇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3, 4년쯤 돼서 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공부를 근데 또 바로 졸업하면 또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약간 좀 더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보자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교에 이제 그 공정 시스템 및 제어 쪽, 제가 그래도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정을 설계하는 쪽에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석사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석사 때는 연료전지를 좀 연구를 했고, 석사 2년 하고 나서 교수님께서 좀 박사과정 좀 더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때 그 석사 때 연구하면서 같이 협업했던 회사가 그 당시에 두산에서도 이제 연료전지를 했었는데 그 업체랑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산업 현장에 나가서 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좀 현장에서 좀 굴러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바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화학 소재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기업의 연구소로 지금까지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고요. 21년도에 한번 그 이직을 해서 지금 현재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 그러니까 취업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좀 제가 26살 때 그 당시로 치면 좀 지금으로 치면 진짜 빠르고 그때 그 당시에도 좀 빨랐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오타가 있네, 잠시만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되게 좀 덜렁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좀 영상에도 그렇고 여기 오타가 제일 많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6살에 좀 빨리 결혼하고 이 전까지도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범하거든요. 특별한 건 없고 뭐 크게 특출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크게 좀 어려운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이때 이제 그래서 좀 평범하게 계속 지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가정이 어려운 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 3년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도에 제가 결심을 한 게, 이게 내 가족을 잘 지키려면 이 부를 축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진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잘 견딜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어려움을 겪는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귀한 분이 없다면, 도움을 못 받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회사에 지금 다닌다고 해서 회사가 나를 완전히 지켜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전까지는 좀 되게 그냥 순진하게 그냥 회사에 다니고 평범하게 돈 벌고 가족들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2015년부터는 약간 이제 제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내가 부를 좀 축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큰 부자가 되고 그런 꿈이 있다기보다는 내 가족을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부를 축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뭐 거의 30년 동안 또 부자가 되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때부터 이제 좀 되게 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되게 부동산 붐이 불었거든요. 2018년, 2019년 이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면서 되게 이제 회사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동산 막 얘기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막 부동산을 공부하다가 그때 이제 그 2019년 정도에 부일남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살지 말라는 영상을 딱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내가 이제 부동산으로 좀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공부를 이제 이것저것 책도 보고 영상도 보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답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지금으로 치면은 그게 약간 포컬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라도 내가 일단 서울 아파트를 하나를 좀 그래도 어떻게 사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용인의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었는데, 타운하우스가 이게 땅콩 주택, 되게 작은 주택이었고요. 그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도, 그래서 이거밖에 없고, 이거를 지금 당장 뭔가를 팔아서 그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이제 당시에 너무 부동산 시장상 이 타운하우스는 지금도 안 좋지만 그때도 너무나 팔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팔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그럼 여기를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로 서울 아파트를 투자를 하자. 그리고 우리는 월세로 좀 살면서 좀 버텨봐야겠다. 그래서 영끌해가지고 이제 서울 아파트, 그것도 이제 되게 매우 굉장히 하급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살 수 있는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와이프를 좀 잘 설득을 해서, 좀 앞으로 우리가 월세에 살면서 좀 고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그래도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제 막 이렇게 설득해서 한번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하고 하면서 이때 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약간 인문학 쪽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대 쪽이긴 했지만 뭔가 약간 항상 그 이 기술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인문학 쪽에 좀 관심을 가졌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문학을 막 깊게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소개하는 정도의 책들만 좀 봤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지성 작가님이 리딩으로 리드하라 책이랑 이어서 계속 내신 생각하는 인문학 에이트를 쭉 이제 보면서, 뭔가 인문학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부동산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부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부동산만 해서는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해서 그 자산의 부를 이루는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까에 대한 되게 궁금증 퀘스천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다음으로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이제 지분 투자를 해놨으니까, 부동산 투자해놨으니까 다음에 이제 막 할 게 주식하고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게 있었는데, 주식은 저도 책도 보고 해봤는데 전혀 너무 저한테 제가 하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2019년 또 18년 이때 엄청 이렇게 붐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좀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우연하게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에 지혜 족보가 뜬 거죠. 그래서 이제 오태민 작가님께서 처음에
그 영상을 쭉쭉쭉 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이 사람 이 남자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꾸밈도 없고 그냥 뭐 평범하게 그 책장 옆에 딱 서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로 없이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의 내용은 진짜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좀 너무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지혜 족보를 계속 봤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제가 이제 전에 영끌에서 투자를 했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있는 돈을 쥐어 짜가지고 비트코인을 조금씩 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혜 족보에 스며들면서 나중에는 막 그 2021년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2022년, 3년 이렇게 나오면서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할 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지혜족보에 이제 뇌가 세뇌를 당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싼 구간은 이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막 와이프한테 막 매달리고 부탁해서 차를 팔고 막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차도 뭐 이렇게 중고로 가격 잘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뭐 수량은 되게 적었지만 되게 그래도 일단 재밌게 막 견디면서 비트코인 사면서 이렇게 지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한테 지혜 족보란 그냥 그 비트코인을 단순히 지키기 위한 세뇌 장치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작가님 책 진짜 많이 봤는데 저한테 좀 제가 운명의 책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책이 비트코인 지혜 족보하고 비트코인 강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비트코인을 내가 왜 팔면 안 되는지 계속 모형물이 되는지에 대한 계속 저 자신을 세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21년도부터 막 이렇게 하다가 23년도에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요. 되게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로 이제 주셔가지고 되게 좀 다이나믹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진짜 이게 사람을 갈아 넣어서 뭔가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 이런 거구나를 좀 많이 느꼈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진짜 한 달이 하루처럼 지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이게 지냈었고요. 이때 이제 코로나 되게 시기였고 코로나가 심해지고 좀 완화된 시기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국경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게 되게 좀 그 제한되던 시절이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 업체랑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미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에 가려면은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출국 시점 일주일 안에 그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도 며칠 전에 미국에서 또 코로나게 코로 이제 안에 찔러가지고 검사하는 걸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 와서도 오자마자 한번 검사하고 격리 10일 정도 하고 그 마지막쯤에 또 이제 검사하고 막 이렇게 검사를 한 번 갈 때마다 네 번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한 세네 번, 네 번인가 다섯 번 이렇게 되게 긴박하게 미국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좀 기억이 되게 가슴 아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딱 유튜브를 틀었는데 그때 이제 작가님께서 기적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영상을 지금은 레전드 영상이 됐는데 이 영상을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전혀 모비게 될 생각이 없었을 때라 이때는 그냥 작가님께서 비트코인 좀 교육용으로 코인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지혜족보를 보시던 분들 중에는 이제 비트코인 너들로 이제 비트코인만 딱 보시는 분들은 작가님이 이런 그 코인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시고 뭔가 비트코인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는구나 정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때 좀 후회되는 순간이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4년 3월 정도에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어딘가 그 메타버스 책에 있는 그 초파는 신모짜리를 그 지갑에다가 세 장을 넣어서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메타버스 책 때문에 사람들이 도서관에 막 급하게 이렇게 도서관에 다 몰려가서 그 책 찾아보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를 좀 이제 뒤늦게 알고 그 글을 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메타박스 전 작가 책을 다 사서 봤으니까 메타박스 그럼 내가 산 책에도 그게 있겠다고 해서 딱 펼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빅 3개 30개를 딱 전송 테스트 해보고 딱 소름이 돋았어요. 일단은 이게 진짜 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뭔가를 하시는구나. 왜냐면 저는 그때 지혜족보까지 따라가다가 이제 그 폭풍 그 미국 폭풍 출장 때문에 거의 영상을 못 보고 다 그냥 간간히 보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딱 소름이 돋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말 뭔가 이게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름이 돋은 건 바로 저의 무지함에 이제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왜 이거를 왜 어떻게 모를 수 있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난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나는 비트코인도 놓쳤고 되게 늦게 들어갔는데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모빅도 놓쳤어. 진짜 답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 나름대로의 참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때 진짜 각성도 하고 내가 이제 모빅을 왜 놓쳤는지 되돌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의 족보를 그때는 뭐 편한 마음으로 보고 이전까지 그랬는데, 이때 진짜 각 잡고 한번 정주행을 해보자고 해서 이때 이제 이 그 3월 10월까지 쭉 보면서, 물론 지혜 족보를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챙겨본 것 같아요. 다시 보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영상 보면서 요약 정리하고 저의 느낀 점, 그리고 거기에 좀 깨달은 점, 그걸 정리를 좀 글로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쭉 보면서 1차적으로 이제 결론 내린 거, 내가 왜 모빅을 발견하지 못했나, 내가 왜 산에 못 갔나에 대한 이유는 나의 교만함에 있었다. 내 교만함이 내 눈을 가렸다. 그때 이제 지혜족보 비트코인을 제가 꽂혀가지고 볼 때는 비트코인 얘기만 들렸는데, 다시 보니까 다 모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그때 신기했고, 그리고 내 교만함이 정말로 이렇게 위험할 수 있겠다. 내 눈을 이렇게 가릴 정도니까 거의 그냥 장님처럼 지낸 거죠. 제 그 2022년 3년 이 한 해 동안을.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좀 결론을 내렸고, 그 제가 일단은 뭐 그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자금으로 일단 모빅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공부하자. 이거는 이제 와이프 명령인데, 이제 와이프 제가 이제 아까 부동산이 우리 기회라고 막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 기회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또 이때 막 모빅이 우리 기회라고 또 얘기를 막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뭐 사고 이런 거는 이제 알겠으니까, 왜냐면 그때 또 비트코인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랐을 때라 좀 신뢰감이 생겼을 때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빅을 사는 거는 찬성이지만, 하지만 막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와이프와의 어떤 모종의 그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빅 사고 조용히 이제 영상 계속 쭉 듣고 그랬었고요. 이때는 저 아이디는 북극곰이었는데 거의 뭐 카톡 이런 거 거의 안 하고, 그 네이버 카페에 글 하나 정도 하나만 더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활동 안 했었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왜 하게 됐나 말씀을 드리면은, 25년 5월이니까 작년 5월에 그 제가 이제 이 전까지 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에서 할 때마다 뭐 무슨 허혈성 심질환 막 이런 게 좀 약간 의심이 된다. 근데 뭐 그렇게 심한 거 아니지만 한번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몇 년 동안 그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그 되게 건강에 무관심했고 그냥 뭐 괜찮겠지라고 막 이런 좀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어느 순간 딱 그걸 우연찮게 그걸 보고 막 놀라면서 저를 끌고 갔어요. 거의 뭐 갑자기 뭐 휴가 내고 저를 끌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강제로 검사를 하게 했고,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뭐 별거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실 줄 알고 그냥 뭐 편하게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막 검사하시다가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그 혹시 쓰러진 적 없냐고 그리고 주변에 그 가족 중에 일개 가족 중에 그 돌연사 하신 분이 없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되게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막 깜짝 놀라서 심각하구나 했고, 이때 막 그 대학병원 가서 막 검사하고 이런 해서 결과가 나온 게 폐색성 기후성 심근병증이 나왔고요. 이거는 유전병인데 그 심장이
그 심장에 이제 근육세포, 미오신세포가, 그러니까 근육에 힘을 주는 미오신세포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은 얘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너무 커지는 거고, 근육이 커지다 보는데 이제 심장의 자리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심장에서 그 나가는 동맥 쪽으로 나가는 유출로가 줄어들면서 그 압력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의 압력이 심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기 시작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그 이 병 얘기를 듣고 나서 거의 뭐 그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와이프는 이제 저가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이제 밤새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제가 그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딱 그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와이프를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되게 뭐 무표정한 표정을 어디 그냥 걸어가고 있고 와이프는. 그래서 제가 막 말을 해도 못 듣길래 그때 딱 그 꿈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죽었구나. 근데 그때 느낌이 너무나 내가 뭔가를 이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가 있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꿈을 꾸니까 굉장히 좀 뭔가 슬프고, 그래 내가 가족과의 시간이 진짜 진짜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약간 좀 워커홀릭의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뭔가 회사 일 엄청 이제 막 일에 빠져 있고 막 집에 와서도 막 머릿속은 이제 회사 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이 땅에서 가족들과의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25년도니까 제가 그 석사까지 하면 이제 그 대학원 생활까지 사회생활로 치면 거의 17년간을 계속 일을 했는데, 그동안 진짜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제가 딱 데려갔을 때 저한테 가장 깊은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고 했던 것들이 그 지혜족보 채널이었고, 지혜족보를 정주행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려보자 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좀 만들게 됐고요. 그게 아마 5월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만들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이 모빅을 이제 사는 건 사는 건데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산 거를 제가 100%다 지킬 수 있을 거 생각을 못 했고, 언젠가는 조금씩은 팔겠죠. 근데 그래도 그거를 좀 최대한 지키고 최대한 끝까지 한번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 후면 또 저와 다른 또 제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모빅을 팔지 못하게 뭔가 오디세우스의 밧줄처럼 내 자신을 묶어놓는 거를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이유로도 유튜브를 좀 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진짜 이건 되게 좀 뜻밖의 좀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었는데, 이제 요 병에 딱 의심되면, 그러니까 폐쇄성 비후성 심근병증 이게 의심이 되면은 심초음파를 일단 찍은 다음에 MRI를 찍거든요. MRI를 찍어야 실질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서 딱 그 검사 결과를 보고 교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한테, 간악산 이런 산 오르시면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산에 오른다는 얘기도 안 했고, 뭐 설마 교수님 모비컨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내가 산에 못 간 거, 아까는 이제 이전까지 정주행할 때는 나의 교만함이었다.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딱 생각이 든 게, 내가 그때 관악산에 갔으면,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이 하나에 꽂히면 막 무조건 파고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미친 사람처럼 막 따라다녔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은 진짜 제 이 심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제가 쓰러졌을 수도 있고 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럼 진짜 작가님한테도 큰 누를 끼칠 수 있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때 깨달은 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나의 부족함으로 안 간 거지만, 크게 보면 이게 진짜 섭니다. 내가 뭐 모빅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고 한들 내가 이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일찍 깨달은 게, 이거는 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 교만해서 안 갔지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크게 보면 나한테 감사한, 좀 나한테는 가장 좋은 안전한 길이었구나. 그걸 안 간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근황하고 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지난달부터 이제 휴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5월달에 이 병이 발견되고 바로 이제 그 회사에 있는 말씀을 드렸고, 그 5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계속 저도 이제 알아봤고, 그 크로스 체크도 하고요. 검사도 좀 많이 하고, 그 방향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 휴직을 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지금 이제 약물 치료 이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1차가 극심한 피로감.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작년까지 일할 때 점심 때부터 막 엄청 졸리더라고요. 전날 잠을 많이 자도 12시부터 막 쓰러질 것처럼 이제 현기증도 오고, 막 정말로 정말 너무 눕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막 간호실 가가지고 뭐 30시간 동안 40분 동안 누워 있을 정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증상이 피로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쓰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심장 쪽이 좀 부정맥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아무 조치를 안 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마비가 오는, 심장 마비도 오고 막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11월부터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약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가면서 좀 모니터링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까지 이때 생각한 거는 작가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던 베이지안적인 사고로 잘 견뎌보자. 그러니까 물론 이게 돌연사 위험이 있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처음에 이 병에 걸리면 무서워하는 병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게 그 확률로 보면은 이 환자,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는 환자가 돌연사할 확률이 0.3%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일반인이 평생 살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도 0.3%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뭐 괜찮겠다.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게 일단 일찍 발견한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이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연구 자료들을 보면 이 병은 20대 전에 많이 돌연사를 하고, 오히려 40대부터는 안정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지금 이제 40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안정권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병 걸리고 이제 먹는 것도 되게 조심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이어트도 하려고 하고 있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 열심히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하고 또 하게, 또 겸손하게 또 첨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감사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건강 관리에 좀 집중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이라기보다는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했던 아젠다는, AI와 크립토의 시대에서 내가 뭐 해먹고 살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해먹고 살까의 질문이 아니고 뭐를 하면서 살까의 질문이 더 맞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사업자의 삶을 살 것인가, 지금까지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근로자의 삶도 이미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거나 대신 할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공정 쪽 설계니까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AI 대체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럼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되나 했는데,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상승률 17%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뭔가 사업을 했을 때 영업이익을 17% 이상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다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나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고민을 그 아젠다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되게 힙부연 상태지만 약간 그래도 그 AI와 크립토 이 시대가 인간한테 뭔가를 뺏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한테 되게 은혜를 주는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로 즐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정말로 즐겁게 할 것들을 찾아보자고 이제 이런 좀 아젠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하면은 회사는 계속 다녀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휴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직을 하려면 제가 제 몸이 다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하면서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빅도 공부하고, 결국에는 이제 모빅을 공부한다는 게 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AI와 크립토의 거대한 이제 변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바운더리가 변한 거잖아요. 그 오작교에서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또랑이 생긴 거고, 완전히 좀 저희한테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까지 도래한 건데, 이때 내가 어떤 거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는 정말로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좋은 양질의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 이제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좀 새로운, 그 작가님 얘기 안 하셨지만 그래도 그 외에도 새로운 것들, 중요한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책이나 논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범위는 이제 AI, 크립토도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모빅, 이더리움, 요즘에 이제 작가님께서 이더리움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더리움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생각이 든 게, 결국에는 인문학과 기술의 교집합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좀 다시 책 읽기 기술공학이라는 책 읽기 시작했는데, 이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844년 전까지는 물리학과 인문학처럼 서로 완전 다른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가 자연스러워서 얘네들을 더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책 후반부에는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게 정의롭고 필요했던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빈자리 함께 무언가를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술 쪽에서 계속 일을 이제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인문학 쪽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 인문학과 기술의 교집합이 뭔가를 좀 이 안에서 뭔가를 계속 그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뭘 하면서 살지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쪽 범위로 좀 많이 생각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제 영상, 몰입뼈 영상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좀 더 몇 가지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지금 팟캐스트, 이것도 오타가 또 있네요. 이것도 이제 다른 그 구독자님께 알려주셔가지고 어이가 아니고 아인데, 예.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영상은 이제 하나의 공부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노트북 LM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의 어떤 자료가 왔을 때 그 자료를 던져주면 얘가 이제 저를 이해하기 쉽게 그 음성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가지고 전 영상을 올리는 건데, 굉장히 그 처음 보는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앞으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작가님께서 그 추천해주신 기사, 최근에 그 이더리움 관련된 계속 그 조선일보에 올리신 기사 있잖아요. 그 기사를 던져 넣으면 얘가 그걸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되게 이해하기 쉽게 또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나오는 것들을 그 영상에 또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영상은 제가 이제 오작교 그 요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로 이제 만들어서 했었는데, 사실 요거는 이 스토리 영상을 처음에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하려고 했냐면, 오태민 작가님께서 지혜족보에서 얘기하셨던 것들이 너무나 그 되게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의 정보와 뭐 정보, 그 뛰어난 정보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정보들을 대하는 작가님의 자세나 작가님의 철학,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일반 지식인들처럼 막 그 교만에 빠지고 막 자기만 알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저기 연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셨던 그런 것들이 되게 감명을 받아서 그런 어떤 감동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되게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되게 멋있고 뭔가 깊은 느낌으로 전달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스토리 영상은 앞으로도 이제 제가 뭔가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거나 감명 받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설명 영상, 요거는 제가 아직 이름을 못 지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그냥 편하게 그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문이나 뭐 책이나 뭐 제 개인적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같이 보면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하는 이런 영상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가 그 제가 또 그 모비커 분 중에서 그 모비커 그 저희 지난번에 마지막 오적 크립토 서킷 갔을 때, 그때 이제 좀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 또 막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 노하우도 좀 그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셔가지고, 이것도 제가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문적으로 막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그런 실력이 있진 않고, 그냥 그 되게 다루기 편한 툴들로 이제 만들었던 것들, 그런 노하우 등 정도 이제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모빅베어 채널을 하면서 좀 제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팔지 않게 제 자신을 묶어놓는 오디세우스의 밧줄을 어느 정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얻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AI와 크립토의 시대에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동력을 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제가 그 영상 올리는 댓글로 정말 좋은 귀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저는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 생업에 집중하시다 보면은 진짜로 저도 아까 이제 뭐 한 달이 진짜 하루처럼 지나고 막 이렇게 좀 긴박하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논문들이나 책들을 이제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 접근성이 완화될 수도 있다. 이 채널을 보면서 좀 더 이제 그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접근성이 좀 완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고 기술적 논문만 이제 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AI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정말 저희의 바운드를 넓혀줬는데, 제가 뭐 경제나 다른 분야에 대한 논문들도 AI 도움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크립토 관련된 것들, 그런 것, 뭐 다양한 범위에서 정보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AI를 활용해서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모비커 분들께서 중에서 유튜브를 AI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 있으면 이제 이 노하우를 좀 공유 드리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감동이죠. 요거는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태인 작가님 통해서 느꼈던 그 감동의 마음들을 조금 더 이제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약간 좀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다 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TMI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이 말을 조리 있게 잘 정리하는 걸 하고 싶어. 40분이나 지났네요. 말하다 보니까. 네.
다음에는 좀 더 조리 있게 좀, 좀 짧게 얘기하는 걸 좀 연습해서 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감사합니다.